수학여행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네요. 한국으로 수학여행 한번 갔다 오더니 애들이 전부 반항을 시작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외국 학생들이 진심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한국 수학여행에서의 문화 충격,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뉴욕의 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에요. 얼마 전 저와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처음 한국행이 결정되었을 때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수학여행 목적지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유럽의 유명 도시들이었거든요.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처럼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거나 일본 도쿄처럼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도시가 아니라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하면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한국이라고는 K-팝 아이돌과 몇몇 한국 영화 정도였어요.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들어봤지만 그래도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도 아직 개발도상국 아닌가?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거기 인터넷은 빠를까? 길거리는 깨끗할까? 음식은 우리 입맛에 맞을까? 우리는 한국을 떠올릴 때 막연히 낙후된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큰 기대 없이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모든 과정이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되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가 길어져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을 때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또 한 번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도로는 깨끗하고 넓었으며 초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밤이 되니 도시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거리에는 온갖 간판들이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명동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 몇 명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뉴욕에서는 해가 지면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아요.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노숙자나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강도나 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가 흔해서 가방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명동거리에 나가보니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친구들끼리 웃으며 쇼핑하는 사람들, 심지어 혼자서 편안하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리에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곳곳에 있는 길거리 음식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간식을 사 먹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가방을 조심할 필요도 없었고 주변을 경계할 필요도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분위기는 여전히 밝고 따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공원을 들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을 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람,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이면 미국에서는 강도나 노숙자를 조심해야 할 텐데라고 생각하며 놀랐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경복궁, 광화문, 청와대,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등 역사적인 장소부터 강남의 현대적인 거리까지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지만 가이드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본 왕실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200년 정도 된 건물을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600년 이상 된 궁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며칠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음식을 맛본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받아 먹었는데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대해 걱정했지만 첫 입을 먹은 뒤 모두가 감탄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을 맛봤는데 특히 친구들은 삼겹살을 가장 좋아했어요.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 색다르고 재미있었어요. 또한 한식은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채소, 육류, 해산물이 골고루 들어가서 영양 균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나 피자, 햄버거 같은 간편식을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기가 많았던 음식은 잡채였어요. 잡채는 우리가 익숙한 파스타와 비슷한 면 요리였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어요. 쫄깃한 당면과 신선한 야채,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이 어우러져 색다르면서도 친숙한 맛을 냈어요. 미국에서는 면 요리를 먹을 때 보통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를 사용하는데 잡채는 간장 베이스에 감칠맛 나는 소스가 코팅되어 있어서 한 입 먹자마자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야채와 고기가 골고루 섞여 있어서 식감도 다양하고 조화로웠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잡채를 더 먹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처음 한식을 꺼려 했던 친구들마저 잡채를 몇 번씩 더 먹으면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면 요리를 먹을 때 포크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해야 했어요. 친구들은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며 어설프게 집어 먹다가 결국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능숙하게 면을 집어 먹었어요. 잡채 덕분에 우리는 한식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졌고 이후에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른 한국 음식도 즐겁게 시도할 수 있었어요. 학교 방문이 끝난 후 우리는 한국 전통 요리 수업에 참가했어요. 요리사 선생님께서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바르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어요. 처음에는 김치 특유의 강한 향과 붉은색이 낯설었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 매우 흥미로웠어요. 선생님께서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며 김장이라는 행사를 통해 이웃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문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직접 만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선물로 받았어요. 미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그 맛과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곳곳에는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콘셉트의 카페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동물 카페, 만화 카페, 한옥 카페 등 다양한 테마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저트의 퀄리티였어요. 미국의 커피숍에서는 대부분 단순한 쿠키나 머핀을 판매하지만 한국의 카페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은 디저트를 제공했어요. 비주얼도 아름답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또한 카페마다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쇼핑도 한국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명동과 동대문 같은 쇼핑 지역은 밤늦게까지 활기찼어요. 특히 동대문 시장은 밤 10시가 넘어도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우리는 한국의 독특한 패션 아이템과 화장품을 많이 구입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귀여운 패키지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좋은 성분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은 각자 가족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샀어요. 저는 특히 한국의 문구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 형형색색의 펜, 독특한 디자인의 스티커 등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K-팝 댄스 수업도 받아보고
한류 스타들의 굿즈를 파는 상점도 방문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정말 발달되어 있었고 그들의 콘텐츠는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어요. 또한 한국의 뷰티 산업도 발달되어 있어서 화장품 가게마다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서 돌아갔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직접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도 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을 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은 채로 현대적인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색함 없이 공존하는 모습이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러 지역을 방문했어요. 지하철과 버스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편의시설이 인상적이었는데 화장실은 항상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으며 휴대폰 충전 서비스까지 있었어요. 또한 모든 안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뉴욕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서울의 대중교통은 마치 다른 세계의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여행 내내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지나가던 학생이 자신의 시간을 써가며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가족이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추천까지 해주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의 IT 기술도 놀라웠어요.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모든 결제가 간편하게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작은 길거리 가게에서도 QR코드 결제가 가능했어요. 한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또한 디지털 간판, 스마트 횡단보도, 로봇 안내원 등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묵었던 호텔에는 로봇 룸서비스까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까지 혼자서 찾아오는 로봇이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주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듯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하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규율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방과 후에 스포츠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전통적인 지붕들이 모두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의 자물쇠도 달았어요. 자물쇠에 우리의 이름과 다시 만나자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적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을 약속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고, 안전하고 따뜻하며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잡채를 비롯한 한식은 한국을 더욱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한국인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왜 진작 한국에 가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선입견 없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 다른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학교에서 한국 여행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 문화, 음식,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어요. 발표를 위해 사진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명동거리를 걸었을 때의 활기찬 분위기, 한강공원에서 본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잡채를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이 모두 제 마음속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발표 당일 저는 자신 있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흥미로워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치안이 정말 그렇게 좋아? 음식은 다 매워? K-팝 스타는 만났어? 등 다양한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작은 문화대사가 된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다음에 여행 갈 때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만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찾아 읽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꾸준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행복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경주 같은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고 한국의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겨울에는 흰눈이 내린 경복궁의 모습이,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의 모습이 궁금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그 맛있는 잡채를 먹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바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이제 저는 언제든 새로운 문화와 경험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한국 수학여행이 이 정도면 그냥 평생 기억에 남을 대박 이벤트 아닌가요? 여러분도 수학여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학여행 에피소드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대단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